차렸구나 그냥. 지금 들어오신 분은 앞에 샌드위치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샌드위치 가져가시는 분만 앉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플레이트 포 자바 발표를 맡은 황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은 50분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마지막에 Q&A가 있는데 혹시 중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냥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플레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세요? 플레이 나는 들어봤다. 한번 손 한번. 예. 그래 조금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플레이가 뭐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요즘에 제가 재밌게 본 책이 린 스타트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무슨 해결책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그 해결책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를 먼저 정의해 봐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번 써봤는데 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드는 어려운 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왜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프레임워크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프레임워크라는 게 반제품이고 기존에 만들어진 그런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 짧은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이상의 품질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를 풀려면 웹 프레임워크를 써야 한다라고 저는 답을 주고 싶고요. 그러면 웹 프레임워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제가 웹 프레임워크를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니까 이 정도 프레임워크가 있는 걸 발견했고요. 대신 이게 다가 아니고 그냥 자바인 것만 이렇게 뽑아온 거거든요. 여기 위에 보면 이 프레임워크들을 비교한 기준들이 있는데 뭐 얘가 AJAX를 지원하느냐, MVC를 지원하느냐, i18n을 지원하느냐, ORM을 지원하느냐, 테스팅을 지원하느냐, DB를 지원하느냐, 시큐리티를 지원하느냐, 템플릿을 지원하느냐 등등등 이런 기준으로 쭉 봤을 때 다 지원하는 이건 이제 프레임워크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플레이가 요거예요. 요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이 URL을 치시면 이 자료를 똑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기처럼 플레이는 요 항목들을 다 지원해요. 물론 다 지원한다는 게 제일 좋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프레임워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개 프레임워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루비 온 레일즈예요. 여러분 루비 온 레일즈쯤은 다 아시죠? 그리고 이게 뭐 빠른 생산성을 갖고 있는 프레임워크이고 루비 기반이고 뭐 한때 이렇게 뭐 10분 만에 블로그 만들기 이런 거로 한번 확 떴던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레일즈예요. 그레일즈는 이제 자바 기반이고 그루비 템플릿을 쓰는 거고 레일즈랑 비슷하죠. 뭐 레일즈 짝퉁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플레이예요. 세 개 프레임워크를 하나라도 들어보셨으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구나라고 아실 것 같아요. 세 개 프레임워크가 다
비슷비슷한 애들이고요. 다 지향하는 바가 똑같습니다. 제가 구글 트렌드로 이 세 개 프레임워크를 한번 조회해 봤어요. 여기 지금 빨갛게 이게 루비 온 레일즈고요. 이게 그레일즈고요. 이게 파란색이 플레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비 온 레일즈는 나오자마자 엄청 떠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요즘에 많이 죽었죠. 그레일즈도 나와서 많이 떴다가 지금 이제 그냥 그 플레이는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2007년에 처음 나왔는데 나왔자마자 뜨지도 못했어요. 네. 이렇게 그냥 그랬고 2011년에 2.0이 나오면서 조금 각광을 받고 있다가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네. 안 좋게 얘기하면 세 개랑 비교를 딱 했을 때 가장 찌질한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좋게 얘기하면 진짜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머징 프레임워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고요. 네, 네. 저는 이 플레이 프레임워크를 쓰기 시작한 지는 작년 4월 정도부터 쓰기 시작했고요. 더 자세한 건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프레임워크를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해본다면 소위 말하는 고속 개발을 위한 웹 프레임워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는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프레임워크이다 보니까 버전별로 기술 구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좋게 말하면 발전 속도가 빠른 거고요. 안 좋게 말하면 하이 호환성이 떨어지는 거죠.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플레이 1점대 버전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언어가 자바였어요. 자바였고 템플릿이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파이썬인 건 뭐냐면 파이썬으로 개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프레임워크를 쓰는데 필요한 도구를 얘네들이 파이썬으로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 갖고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어싱크 IO를 지원했고요. 이게 1.0대 기술 스택이고요. 1.2로 발전하면서 IB가 들어갑니다. IB는 여러분들 메이븐으로 디펜던시 매니지먼트 많이 하시는데 IB도 그런 메이븐처럼 디펜던시 매니지먼트를 지원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이고요. 그 다음에 웹소켓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살짝 스칼라가 들어가요. 이게 원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건 이때까지도 베이스 언어는 자바였어요. 베이스 언어는 자바였고 스칼라를 쓰고 싶다. 뭐 스칼라 잘 아시겠지만 JVM 기반에 실행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플러그인 형태로 모듈로 들어가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1.2, 정확하게 말하면 1.2.4까지의 기술 스택입니다. 근데 2.0이 되면서 확 바뀝니다. 지금 보면 스칼라의 원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바하고 스칼라가 플레이에서는 이제 같은 레벨의 언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그루비가 사라졌어요. 그루비가 사라지고 갑자기 여기 템플릿이 생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뷰 템플릿이 기존에 쓰던 그루비가 없어지고 스칼라 템플릿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싱크 미들웨어인 아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아까 파이썬으로 만들었던 부분이 사라지고 SBT가 들어가거든요. SBT는 심플 빌드 툴이라고 해서 스칼라에서 사용하는 빌드 도구입니다. 왜 SBT를 쓰게 됐는지 이런 것보다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1.2.4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대부분이 다 자바였어요. 근데 2.0이 딱 되면서 거의 자바와 스칼라가 대등해졌고 많은 부분들이 스칼라로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스칼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얘도 거의 스칼라 개발할 때 쓰는 도구거든요. 중심 자체가 스칼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플레이 뉴스 그룹이 한바탕 큰 이슈가 하나 터지는데요. 그걸 얘기 드리기 전에 그래서 플레이 1.2.4와 플레이 2.0대 버전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뉴스 그룹에서 엄청난 이슈가 터져요. 사실 플레이에 열광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심플하고 얘가 자바 기반이고 해서 내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필요 없이 기존의 루비 온 레일즈나 이런 거에서 했던 장점들을 다 누릴 수 있어서 사람들이 열광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심플하면서 다양한 강력한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했어요. 예를 들어서 URL에 골뱅이 테스트 이렇게 딱 하면 테스트 케이스가 쭉 실행이 되고 테스트 레포트까지 한 번에 싹 뽑히고 막 이런 편의 기능, 게다가 뭐 골뱅이 다큐멘테이션 딱 치면 자바독이 싹 나오고 뭐 이런 굉장히 심플하면서
쓸만한 기능들이 그 쏠쏠했거든요. 근데 플레이 2.0으로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재미있는 기능들이 싹 빠지고 굉장히 좀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바꿨냐라고 해서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고, 근데 이 반향의 베이스가 됐던 거는 주 언어가 스칼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네이티브 언어가 자바하고 스칼라 두 개를 지원하지만 프레임워크 소스를 까보잖아요. 그러면 코어는 스칼라로 짜놨고 얘네들이 그 코어로 짜진 스칼라를 자바로 랩핑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꾸 들어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스칼라 코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개발자라면 랭귀지 하나 더 배우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격분한 거는 내가 프레임워크를 쓰는데 왜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냐. 난 그냥 프레임워크를 쓰고 싶을 뿐이다. 이런 이슈가 생겨서 한동안 논란이 됐었고요. 이게 이제 2011년 거의 중순과 후반때 이런 일이 생겼고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버전은 2.0.4로 그러니까 공식 버전은 2.0.4로 나와 있고요. 최신 버전은 현재 2.1 IC2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개발을 하려면 스칼라를 배워야 할까요? 스칼라를 당장 배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지금 플레이 가지고 자바 버전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스칼라 잘 못해요. 근데 이따 제가 코드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모든 컨피그레이션이나 뷰 템플릿 이런 거 제대로 쓰려면 이런 부분들은 다 스칼라 문법을 디폴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칼라를 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듈이나 플러그인 이런 거를 개발을 하려면 스칼라를 또 조금 더 아셔야 돼요. 하지만 그런 부분만 제외하면 자바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스칼라에 대한 많은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 플레이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는 풀스택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데이터 스토어라고 해서 JPA 구현체들 지원하고요. ORM 지원합니다. 그리고 넷티라는 그 서버를 내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ESTful한 API 쓸 수 있도록 라우팅 구조 지원하고요. 어싱크 IO 지원하고 아카가 어싱크 IO를 지원하는 스칼라 쪽에서 나온 미드웨어거든요. 걔를 지원하고 인티그레이트 컨솔 빌드 시스템 이게 이제 SBT를 기반으로 IB 가지고 디펜던시 매니지먼트 해주고 이런 거 다 지원하고요. HTML 폼 밸리데이션 다 지원하고 템플릿 엔진 스칼라 기반의 템플릿 엔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퍼블릭 에셋 이거는 이제 뭐 레스라든가 커피 스크립트 이런 것들 다 지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캐시, OS 캐시 이런 거 다 지원하고 EH 캐시도 지원하고요. 간단하게 플레이 한 번도 안 돌려보신 분들을 위해서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플레이 2.1 IC2 최신 버전을 설치해 놓은 상태고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거 똑같이 하시려면 JVM 까시고요. 6.0 이상이면 상관없고요. 플레이 프레임워크 다운받아서 깔고 클래스 패스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레이는 모든 콘솔 이름이 플레이로 시작하고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뉴라는 키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들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치면 됩니다. hello, new, hello, play 이렇게 하면 얘가 물어봅니다. 네가 만들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헬로 플레이냐? 맞다. 그러면 어떤 언어를 베이스 언어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래? 스칼라로 만들래? 자바로 만들래? 예, 자바로 하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플레이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생성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지고 이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템플릿 형태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는 풀스택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네티 서버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레이 콘솔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플레이라고 치면 플레이 콘솔이 실행이 됩니다. 플레이 콘솔은 앞서 설명드린 SBT라는 빌드 도구에 플레이라는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통합시켜 놓은 형태고요. 그래서
이 플레이 콘솔 내에서는 SBT 명령어가 대부분 다 먹습니다. 처음 콘솔을 실행하게 되면 처음 만들어진 프로젝트에 대해서 디펜던시 관리 이런 거를 자동으로 자기가 확인해서 필요한 파일들이 있으면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면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만약에 플레이를 처음 다운받아서 처음 했을 경우에는 꼭 인터넷을 연결해 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다 알아서 다운받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버를 띄워보겠습니다. run. 그러면 얘가 필요한 파일들을 컴파일합니다. 예. 그러면 컴파일한 다음에 현재 플레이가 9000번 포트로 리스닝을 하고 있다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9000번 포트로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게 되면 플레이 어플리케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플레이가 1.2.4 버전까지만 해도 컴파일이라는 단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는데 2.0이 출시되면서 컴파일이 생겼고 이것도 한번 2.0이 공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컴파일이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1.0대 버전에서는 컴파일이 없으니까 뷰 코드에 대해서 에러를 개발 단계에서 확인을 못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런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컴파일이란 걸 만들었고 컴파일이 가능해지면서 개발 모드에서 그 템플릿에서 에러 나는 것도 미리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지금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뜬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얘를 만약에 내가 개발 도구가 이클립스다라고 하면 현재는 플레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클립스에서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클립스 프로젝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클립스라고 치면 이클립스 프로젝트로 바뀝니다. 그러면 얘를 제가 임포트 해보겠습니다. 다른 IDE도 지원을 합니다. 넷빈이나 인텔리제이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임포트가 됐고요.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자바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 어플리케이션 구조 자체를 잡는 것도 또 한 일인데요. 플레이에서는 자기네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얘를 그냥 쓰면 되고요. 모든 자바 소스들은 이쪽 앱 폴더 밑으로 들어갑니다. 플레이는 전형적인 그 웹의 MVC 구조를 지원하고 그래서 컨트롤러, 뷰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뷰는 확장자가 HTML이어서 열어보면 HTML 파일입니다. 근데 얘가 실행될 때는 스칼라로 컴파일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뷰 이름 점 스칼라 점 HTML이 뷰 파일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컨트롤러. 나중에 소스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테스트 코드는 테스트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테스트하고 인테그레이션 테스트가 만들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JUnit 당연히 다 지원하고요.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은 이쪽 컨피그레이션 폴더, 컴프 폴더에 들어가고요. 플레이의 모든 설정은 다 어플리케이션 컴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우트 파일이 있고, 라우트는 이따가 라우트 데모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는 로그 폴더로 남기고, 그 다음에 빌드나 디펜던시 매니지먼트 이런 설정은 프로젝트 폴더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빌드 프로퍼티스는 이건 이제 SBT 버전이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최신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0.12.2 RC2라고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빌드 스칼라 파일은 이제 모든 빌드 환경 설정에 대한 거. 여기 지금 디펜던시 매니지먼트. 플레이가 2.0에는 코어한 거하고 JDBC, 뭐 ORM 이런 것들이 다 한 통이었는데 2.1 RC2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랭귀지를 만약에 자바로 쓰겠다, 스칼라로 쓰겠다, 또 디펜던시를 바꾸게 되면 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아까 제가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스칼라 어플리케이션, 자바 어플리케이션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사실 거기서 스칼라를 선택하면 자바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2.0까지는 아예 쓸 수가 없었어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지 않는 한. 근데 이게 분리가 되면서 얘를 넣으면 그 상황에도 쓸 수가 자바도 그대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콘솔에서 내가 어떤 추가로 플러그인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그걸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정적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은 요 퍼블릭 폴더에서 자바스크립트, CSS 이런 거 얼마든지 넣을 수 있고요. 예. 요 정도가 플레이 어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플레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걔가 어떤 구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플레이 라우팅 구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HTTP 구현체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HTTP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플레이는 플레이 라우터가 먼저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제가 다시 설명드릴 라우트라는 정보를 가지고 한번 읽어드려서 그 라우트 파일에 매핑되어 있는 컨트롤러의 특정 메소드로 매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리스폰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요거는 간단하게 라우팅 데모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버를 껐으니까 서버를 띄우고 예, 다시 보면 지금 현재 예, 다시 요청을 해서 요청이 갔죠. 만약에 제가 여기에 로긴이라는 URL을 날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URL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URL이 없다라고 에러 메시지를 냅니다. 그러면 저는 이 URL을 라우트 테이블에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이제 메소드를 써주고요. 라우트를 로긴 라우트로 받겠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어플리케이션에 로긴이라는 메소드로 가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요청을 날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우트를 설정했으니까 라우트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또 에러를 내냐면 네가 정의해놓은 컨트롤러 어플리케이션 로긴이라는 메소드가 없다라고 에러를 냅니다. 예, 정의를 안 했으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에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해주고 이름만 로긴. 예. 플레이 컨트롤러는 컨트롤러 클래스를 익스텐즈 해야 되고요. 이 컨트롤러에 있는 모든 메소드는 스태틱으로 정의를 해야 되고 리턴 타입은 리절트입니다. 네. 상태에서 요청을 다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긴이라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인덱스 페이지로 아마 동일한 페이지로 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로긴이라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시간이 없으니까 카피해서 하겠습니다. 로긴 이게 로긴 페이지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기존 걸 지우고 로긴 페이지 HTML이니까 그냥 HTML 형태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덱스로 페이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로긴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로긴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다시 요청을 날리겠습니다. 플레이에서 라우팅을 정의하는 건 이런 스타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컨피그레이션도 고쳤고 컨트롤러 자바 클래스도 고쳤고 뷰도 고쳤거든요. 하지만 저는 서버를 껐다 키지 않았습니다. 예. 플레이가 지향하는 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undeployable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물론 기존 자바 어플리케이션에도 뭐 J레벨이나 이런 거를 쓰면 다이나믹 클래스 로딩이 가능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을 지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SBT가 지원을 합니다. SBT가 클래스 패스를 동적으로 탐지해서 디버그 모드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로딩해 줍니다. 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플레이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브라우저로 계속 리퀘스트를 날리면서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에러 메시지가 굉장히 정확하게 상황별로 나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예. 정확하게 메시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디버깅도 굉장히 쉽습니다. 예. 라우팅 데모를 살짝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가 자바 어플리케이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바 E 스택과 플레이 스택은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는 그냥 네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당연히 서블릿 같은 거 쓰지 않으니까 서블릿 컨테이너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질문 하나 드리면 만약에 그러면 플레이 어플리케이션은 네티에서만 운영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플레이 투 와르라는 플러그인이 개발되어 있고 현재 2.1 RC1까지 지원합니다. RC2는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걔를 이용하게 되면 와르 파일로 배포가 가능하고 그러면 톰캣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2.0 버전까지는 톰캣 컨텍스트 지원을 못했는데 2.1부터는 톰캣의 컨텍스트 지원을 합니다. 못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루트 하나에, 그러니까 톰캣 인스턴스 하나에 플레이 어플리케이션 하나밖에 못 올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플레이는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2.1에서는 아마 완전히 해결될 것 같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블릿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 플레이 투 와르 모듈이 적절히 그 클래스를 변환해줘가지고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요 플레이가 기존 자바 이 스택을 그대로 구현한 게 아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폼 처리하는 거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일단 제가 준비한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을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 미리 샘플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다운받게 되면 그 안에 괜찮은 샘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온 샘플들은 다 그 프레임워크 다운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 있는 샘플들이고요. 네. 참고로 저는 다 디버그 모드로 지금 계속 서버를 실행하고 있는데 프로덕션 모드로도 실행하려면 여러분들 스타트라는 명령어를 써야 됩니다. 데모니까 그냥 디버그 모드로 런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일단 이가 어떤 폼 화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보면 사인업 하는 폼입니다. 얘는 지금 플레이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부트스트랩만 가지고 만들어진 샘플들입니다. 그냥 누르면 예. 어떤 항목이 requirement 필드인데 안 넣었다 이런 거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넣으면 사라지겠죠? 예. 이렇게 그 다음 항목을 누르고 나올 거고 넣으면 얘가 아마 예, 이메일 밸리드하지 않다 뭐 이런 거 이런 처리도 다 폼에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재미없으니까 이런 거 알고 이런 폼 예, 이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거 위자드 형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 이 코드를 잠깐 볼까요? 폼 코드들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미리 저 프로젝트를 이클립스 프로젝트로 바꿔가지고 임포트를 해놨습니다. 이게 네. 뷰 코드를 먼저 보게 되면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사인업 폼 그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예. 여기에 쓴 요 문법이 스칼라 템플릿입니다. 일단 스칼라 언어 문법은 이 플레이에서는 다 골뱅이로 시작하고요. 골뱅이 헬퍼.폼 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풋 박스다. 그러면 골뱅이 인풋 텍스트 해가지고 여기 위에 보면 맨 첫 라인이 이제 파라미터를 받은 건 써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스칼라 부분 모르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사인업 폼이라는 이름으로 폼 객체를 받은 거고 그 폼 객체는 유저라는 객체에 매핑되어 있는 폼이다라는 거고 임포트 적절히 한 거고요. 스칼라에서는 언더바가 스타하고 똑같습니다. 트위터 부트스트랩 쓰니까 그거 추가해 준 거고 그래서 파라미터로 받은 사인업 폼에 있는 이메일을 꺼내와서 인풋 텍스트에 밸류를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 하겠다. 뭐 도움발은 이렇게 하겠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그런 아까 이렇게 뭐 빨간색으로 리콰이어 필드 보여준 거나 이런 언론 저기 옆에 이렇게 도움말에 뜬 거나 이런 거에는 로직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템플릿 쓴 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만 써주면 이 스칼라 템플릿 이렇게만 써주면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프론트 엔드에서 폼 밸리데이션 같은 거를 다 알아서 해줍니다. 얘가 알아서 다 해주고요. 서버 단 컨트롤러 코드도 잠깐 보여드리면 아까 서브밋 날렸던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폼에서 bind from request라고 딱 하면
리퀘스트 객체에 값이 쭉 담겨 있는 것들을 딱 뽑아서 여기다 넣어줍니다. fieldform.get 하면 유저 객체가 똑 떨어지고요. fieldform.has 하면 미리 정의되어 있는 밸리데이션 컨트랙에 맞춰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가지고 돌려줍니다. 요거는 모델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저 모델에 아까 여기 폼에 보면 이 폼이 유저에 매핑된 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유저 모델을 보면 어떤 필드가 required 필드다 이런 거가 다 미리 명시되어 있고 min, length 이런 것들을 여기에 모델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메일이면 어떤 하다라는 것도 이렇게 각 모델의 항목의 컨트랙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서 판단해서 여기 해즈 에러스 메소드만 딱 써주면 자기가 알아서 다 쭉 검사해주고 에러가 하나라도 있으면 적절히 에러 메시지 저기 정의되어 있는 걸 꺼내서 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게 에러가 있으면 bad request로 해서 폼 렌더로 해서 딱 돌려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네. 사실 이런 게 플레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류의 프레임워크의 API를 썼을 때 쉽게 쓸 수 있는 장점이죠. 네. 그런 거고, 만약에 그걸 가지고 더 정교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필요한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여기서 이제 실제로 로직을 저장을 한다거나 하고 정상적인 페이지로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네. 끝입니다. 이게 폼에 대한 데모였고요. 그 다음에 DB 모델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플레이는 앞서 제가 이미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모델에 모든 로직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뭐 DDD 이런 거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도메인 모델 위주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모든 코어한 로직들이나 도메인 로직들은 다 모델에 들어가잖아요. 플레이는 딱 그거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퍼시스턴트한 그 데이터를 구현하는 거랑 똑같고요. 퍼시스트 API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그냥 바로 데모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플리케이션이 맞죠? 네. 그러면 예, 플레이는 에볼루션이라는 플러그인을 지원하는데요. 여러분들 ORM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을 만들게 되면 모델에 대한 소위 말하는 DDL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DDL 스크립트를 가지고 DB를 초기화하겠느냐라고 물어본 거고요. 초기화를 하겠다라고 해주면 알아서 DB에 스키마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DB가 뜹니다. 지금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온 거고요. 플레이는 기본적으로 H2 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합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밑에 플레이 데이터베이스 디폴트 커넥티드 at JDBC H2 mem play라고 콘솔 창에 H2 메모리 데이터베이스가 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H2 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쓰든 다른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쓰든 그런 설정은 다 어디서 해야 되냐면 컴프 폴더 밑에 어플리케이션 컴프 파일에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컨피그레이션 부분에 여러분들 JDBC URL하고 JDBC 드라이버 이런 거 매핑 선언하는 거랑 동일하게 여기다가 드라이버하고 URL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설정 두 개로 DB가 뜨는 거고요. 만약에 JDBC 드라이버가 지금 H2 같은 경우는 내장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거 말이 나온 게 설명을 드리면 플레이는 기존에 웬만한 레퍼런스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처음 받으면 현재 2.1 RC2 기준으로 한 140메가 정도 되는데 용량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자주 쓰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빌드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여기에 레파지터리를 다 갖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따로 레파지터리 설정을 해서 쓰게 되면 디펜던시 매니지먼트 하게 되면 따로 로컬 레파지터리를 따로 설정이 잡힙니다.
그런 파일들은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요 빌드 스칼라에 디펜던시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뜨고요. 그 뜬 거가 모델로 매핑이 된 건데 모델로 매핑이 되려다 보니까 아까 클래스가 이제 이 모델 클래스는 플레이에서 지금 이 샘플은 이빈이라는 ORM 프레임워크를 쓴 건데요. 그렇게 쓰려면 모델 클래스를 익스텐드 해야 되고 엔티티라는 어노테이션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아이디 같은 경우 골뱅이 아이디, 뭐 나머지 것들은 이제 골뱅이 아이디 빼고는 이제 제약 조건, constraint required라든가 혹은 뭐 테이블 필드 랭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선언해 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모델에 해당하는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걔는 어디 들어있냐면 컴프 밑에 에볼루션 밑에 디폴트 밑에 1번 SQL 밑으로 들어옵니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아까 제가 열었던 게 컴퍼니죠. 이 컴퍼니 객체가 요 컴퍼니 테이블로 만들어진 거고요. ID, name. 예. 이 파일을 직접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나다가 테이블 사이즈가 컬럼 사이즈가 키워야 되는데 이거 수정하셔봐야 에볼루션 켜놓으면 다시 다 모델에 맞춰서 수정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고 이 모델의 항목에 컨스트레인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ORM의 기본이죠. 네. 근데 그 외에 나는 DDL 말고 뭔가 DML을 넣어주고 싶다. 2번 SQ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1번 실행되고 나면 2번 실행되고 이걸 분리할 수 없나요? 그럼 3번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순서대로 넣어주면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지금 1번이 데이터 스키마를 만들어준 거고 2번이 초기 데이터를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YML 쓰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나요? 예, YML 쓸 수 있습니다. YML을 다 해서 여긴 지금 없지만 글로벌 객체라는 게 있어서 글로벌로 로딩해주면 데이터 다 들어갑니다. 예. 컨트롤로 잠깐 보고 요 샘플 마치겠습니다. 아까 목록 나온 거가 이 리스트 부분인데 이 앞부분은 건너뛰고 컴퓨터 모델에 페이지라는 메소드를 실행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쭉 나온 거고 요걸 가서 보면 얘가 뭘 썼냐면 find라는 걸 씁니다. 얘가 뭐냐면 플레이는 finder라는 클래스를 쿼리 헬퍼를 지원하고요. 얘를 이용하게 되면 find 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모든 메소드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 얘는 where로 이렇게 해서 쭉 했지만 이거 외에도 한번 쳐보면 미리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가 이렇게 뭐 by id라던가 patch equals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얘를 이용해서 뭐 find by id, find by name, find by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에서 필요한 메소드들을 정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 스토어에 대한 데모 살짝 보여드렸고요. 제가 쭉 지금 플레이의 몇 가지 특징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시 전체적인 플레이 피처를 쭉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플레이는 장점이 풀스택 프레임워크라는 거. 거의 프레임워크라고 하기보다 플랫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 디플로이먼트. 굳이 톰캣에 배포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하면 배포라는 작업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호스팅해서 외부로 쓰고 싶은데 외부에 이렇게 배포해서 쓰고 싶은데 그럴 때는 쓸 수 없냐? 예. 허루쿠에 쓰시면 됩니다. 허루쿠가 그냥 기본적으로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허루쿠에 플레이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배포하시면 됩니다. 2.1 RC2를 지원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2.0.4까지는 다 지원합니다. 공식 버전까지 다 지원하니까 쓰시면 되고요. 자바 이 스택을 실제로 구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세션이 없습니다.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제시하는 4가지 스펙의 메모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세션이라는 객체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세션이 쿠키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일즈와 유사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렸고 도메인 모델 지원합니다. 아까 제가 데모로 보여드린 것처럼 모델이 도메인 모델이 되고 모든 로직을 거기다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RESTful URL 다 지원합니다. put, post, delete 뭐 다 지원합니다. 하지만 HTTP의 모든 메소드를 다 구현해놓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다 HTTP를 잘하는 게 아닌데 4개 정도는 다 지원합니다.
플레이는 스테이트리스 아키텍처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플레이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들고 있는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한 세션도 쿠키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들고 있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러, 아까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컨트롤러의 모든 메소드가 다 스태틱이거든요. 사실 그거 자체가 플레이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공격을 받았던 부분인데,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유는 플레이가 스테이트리스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그만큼 스케일러블 하다는 거죠. 플레이 어플리케이션 만든 다음에 그냥 런하고 띄우면 하나의 인스턴스가 뜨는 거고요. 그냥 또 하나 카피해서 런하면 두 개의 인스턴스가 뜨고, 걔를 바인딩 걸면 그냥 그걸로 스케일 아웃이 됩니다. 스테이트리스 아키텍처의 장점이죠. 네. 서블릿 없습니다. 이건 얘네의 의견이긴 한데, 서블릿이 있기 때문에 자바 2가 복잡하다라고 얘네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블릿이 없는 대신 우리는 HTML을 쓴다. 그러면서 스칼라 템플릿을 쓰니까 이렇게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HTML을 복잡한 처리를 하고 하면 JSP에서 그 태그리 써가지고 하는 복잡함이 그대로 나오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를 쓰면서 스칼라 템플릿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쓰면 JSP 쓴 것만큼의 복잡한 코드가 나옵니다. 근데 스칼라 템플릿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 로직을 갖고 쓰면 굉장히 많은 로직을 이렇게 랩핑해가지고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자바 2와 전혀 독립적이다라고, 템플릿 엔진 지원한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갖고 만약에 플레이를 쓰고 싶다 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일단 사이트가 있습니다. 플레이 프레임워크 ORG에 가시면 모든 정보가 다 여기 들어있고요. 도큐멘테이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1.2.4 같은 경우는 거의 몇백 페이지 수준의 문서가 있었는데 2.1이 되면서 문서가 조금 부실해졌습니다. 그래도 한번 제가 보면 여기에 여기 웬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 내용들도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예. 영어라는 것만 빼면 여러분들은 많은 도큐멘트를 가지고 있고요. 잠시만요. 키워드가 왜? 예. 그 다음에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매닝사 책 밑버전이 어떤 책인지 아시죠? 지금 쓰고 있는 책인데, 저는 자바도 보고 스칼라도 지금 거의 보고 있는데 책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이 책을 보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책을 보고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플레이4 스칼라를 권장합니다. 플레이4 자바는 내용이 조금 너무 얕아서 차라리 사이트에 있는 도큐멘트 정도만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그룹이 있습니다. 뉴스그룹에 웬만한 거 올리시면 답변이 오기 때문에 뉴스그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머징 프레임워크들의 단점이자 장점인데, 예,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직접 찾거나 이런 그룹을 뒤져야 됩니다. 있고, 레퍼런스 있습니다. 제가 M4G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M4G가 플레이2 기반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GitHub에 들어 있습니다. 네. 여기 가시면 금일 개발하고 있는 버전도 다 여기 들어있거든요. 이 M4G는 플레이 2.1 RC2 최신 버전으로 컴파일이 다 되도록 지금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플레이 샘플 보시고 실제로 서비스를 한번 개발해야겠는데 괜찮은 소스가 없을까라고 한다면 M4G가 제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